선선생 필패스 시 와이어가 잘 녹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아직도 이 초보 짓거리를 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 아닙니다. 선선생 매일같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이 병기태, 너 사탄 들렸어? 선선생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선선생 을 배신한 사탄 새끼. 내가 누군지 다 보고 있어. 니들 믿음 깊게 행동해. 알았어? 아멘. 안녕하세요, 선선생입니다. 금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필패스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용접은 니꾸스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통상 필패스에서는 용접의 속도가 보통 니꾸, 속살에서 결정이 난다고 표현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접 공정에서 가장 높은 최대 전류를 사용하는 공정 중에 이 하나가 이 필패스고, 금일은 이 필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핫패스에서 최소한 20에서 한 30 정도 혹은 그 이상, 최대는 뭐 제한이 없을 정도로 용접을 할 수 있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들을 기준으로는 우선 필패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필패스까지는 캣패스를 용접하기 전에 가장 좋은 높이로 용접을 하는 연습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좀 설명을 우선 좀 드리고, 실제로는 모재보다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뭐 캣패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달려야 할 도로를 좀 정비해주는 비드다, 이렇게 보통 제가 표현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금일은 필패스에 관련된 질문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드리고자 뭐 영상을 좀 준비했다는 거 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질문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필패스 시 와이어가 잘 녹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부드러운 송급이 우선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막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닥과 양쪽 개선면이 조금 부드럽게 센물이 안착되는 거를 뭐 느낌으로도 아시지만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보통 초보들은 비드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비드에 형성되는 비드 모양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필패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덮이는 비드다 보니까 뭐 비드의 모양보다는 정확하게 녹는 것과 혹은 캣패스를 위해서 비드를 정리해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셔라,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전류를 많이 높여도 물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류가 너무 높다, 과전류에서는 센물이 사실상 차지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용융지가 너무 커지다 보면 센물이 차지 않고 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패스의 목적은 결함 없이 센물을 채우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전류가 너무 높다 보면 센물을 채우지 못하고 이게 퍼지다 보니까 센물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큰 용융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높은 전류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어의 송급 밸런스가 조금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초보들은 아직까지는 최대로 높은 전류를 사용할 때 거기에 맞는 송급 밸런스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전류를 일단 높여도 물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적정 전류를 우선 좀 쓰면서 차츰 전류를 조금 높이는 연습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조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that I do is wait for you. I'm standing and I'm not breathing. Why can't you forget the reason you left? You tend to hide your feelings. Yeah, you keep thinking it's right to keep a distance. It's like nothing I do is enough. I've been holding my breath, but it's hard when I am running back to I'm falling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전류를 높게 혹은 낮게 쓰면 생기는 결함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전류를 높게 쓰면 결함이 생기나요? 혹은 낮게 쓰면 결함이 생기나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위에 질문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너무 높게 썼을 때는 비드가 퍼져서 쇳물이 차지 않고, 너무 낮게 썼을 때는 융합불량, LF나 이런 것처럼 융합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의 전류를 찾아보시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슬래그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상 슬래그의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에 앞에 공정, 이제 필패스 앞에 공정에서부터 슬래그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뭐 슬래그가 계속 그 공정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슬래그는 한번 발생하면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라인더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정에 슬래그가 있었는지가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재가 너무 많은 열을 받았는지 혹은 가스 유량이 너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상적인 용접을 함에도 뭐 슬래그가 끼고 어떨 때는 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라 하면 보통은 이렇게 용접사의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뭐 용접기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테크니션의 문제다 했을 때는 뭐 용접과 와이어의 성급 밸런스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문제다 했을 때는 뭐 가스 유량이 부족했을 때는 뭐 유량을 올리거나 혹은 텅스텐의 돌출기를 좀 줄여가지고 실등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용접을 했을 때 뭐 슬래그가 끼는 현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lending into the moon crowd. It's like I'm lost in the night. Trying to keep up with the time. Why don't you slow it down? I'm not. 자, 다음 질문은 물을 채울 때 3.2파이 용접봉을 쓰면 말인 차지 않냐? 근데 왜 2.4파이를 쓰냐? 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답을 드리면 3.2파이를 사용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들 경우는 이 3.28을 쓰면 결함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핫패스에 대한 이 질문에서도 답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3.28 같은 경우는 2.4파이보다 와이어 외경이 좀 크다 보니까 이를 녹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의 성급 밸런스가 초보자들 기준으로 좀 무너지게 되면 앞선 질문이었던 슬래그 발생률도 좀 높아지게 되고 융합 불량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니까, 물론 3.28을 사용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좀 2.4파이를 3.2파이처럼 넣을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조금 하신 뒤에 뭐 3.2파이를 쓰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생각을 좀 Wanna find you. Yeah, you keep thinking it's right to keep a distance. It's like nothing I do is enough. I've been holding my breath, but it's hard when I am running back to. 자, 다음 질문은 필패스를 채울 때 윗 개선을, 그러니까 윗스라를 녹이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제가 초보자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아크나 CO2 같이 이렇게 용입이 침투력이 좋은 용접 같은 경우는 윗스라를 캡패스 때 남겨두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용접할 때 뭐 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야의 확보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투입되는 용가제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윗스라를 좀 남기는 게 좋은데, 이 티그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당시부터 비철금속이나 박판 용접을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용접이고, 뭐 사실 아크나 CO2에 비해서 용입이 얕기 때문에 용가제 투입이
조금 더 섬세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 필패스 같은 경우는 윗스라를 좀 녹여주면서 모제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용접을 해주시는 게 다음 용접인 캡패스 용접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개선면을 조금 녹여주시고 모제보다 좀 낮게 이렇게 용접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윗스라를 녹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Running, I've been holding my breath, but it's hard when I am running.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필패스 때 좀 물을 많이 채우는 팁을 좀 드릴게요. 필패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필패스 같은 경우는 질문에도 있었는데 너무 높은 과전류보다는 왜냐면 센물이 높으면 전류가 높으면 센물이 차지 않으니까 속살을 조금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전류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한 전류를 좀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위빙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리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위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진 위주로 이렇게 있지만 그리기 같은 경우는 컵이 들려있기 때문에 전진과 후진을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용접을 해서 용가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녹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양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F 같은 융합 불량 등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필패스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전류보다는 좀 적정 전류를 좀 쓰시고 위빙보다는 그리기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다. I'm losing my mind. I'm blending into the moving crowd. Running, running back to you. Running, running. I've been holding my breath, but it's hard when I am running. Back to. 금일 영상 또한 초보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t was just a misunderstanding.